안녕하세요, 지시입니다. 오늘은 시험장 다반도면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여러분 이제 시험장 환경에 따라서 보통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출력을 합니다. 우선 제일 많이 요즘 사용하는 방법은 PDF 파일로 만들어서 출력하는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오토캐드에서 또 바로 출력하는 방법, 이렇게 총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보통 시험장에서 이제 PDF로 출력을 많이 하는 이유는 시험장에 우선 가시면 시험 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제출할 이제 답안 도면을 두 개를 다 완성하셨으면 보통 감독관들이 USB를 따로 줍니다. 그 USB에 여러분들이 완성한 답안 도면을 저장한 다음에 감독관 자리에서 직접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출력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CAD 파일로 감독관 자리 가서 출력을 하시려면 감독관 자리에서 CAD 파일을 여신 후 선두께 설정을 직접 하신 다음에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PDF로 출력을 하실 분들은 여러분들의 시험 자리에서 이제 CTB 선두께를 전부 다 설정하신 다음에 PDF 파일로 만들어서 감독관 자리를 들고 가셔야 돼요. 그냥 인쇄 버튼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출력하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출력 시간이 이제 시험 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 한 분이 다 출력할 때까지 또 뒤에 사람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출력 시간이 이제 별로 안 걸리는 PDF를 요즘 선호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다 쳤으면 이제 여러분들도 얼른 빨리 제출한 다음에 집에 가고 싶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저도 PDF 출력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PDF 출력은 2D, 3D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설정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선 PDF로 출력하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토캐드에서는 출력 단축키가 뭐냐면 이제 플롯, PLOT입니다. PLOT 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플롯 창이 따로 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PDF로 출력할 프린터를 고르면 되는데 여기 보이신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PDF, 그 다음에 어도비 PDF 이런 거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 컴퓨터에 어도비 PDF랑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PDF가 보이는 이유는 제가 사용하는 개인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어도비 패키지가 깔려있기 때문에 저 어도비 PDF가 있는 거예요. 시험장 컴퓨터를 응시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 PDF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부정행위를 막고자 감독관들이 노트북 검사를 아주 깐깐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리 제작된 단축키나 리습, 템플릿 파일 같은 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사용하는 이제 프로그램 말고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은 또 깔려 있으면 안 됩니다. 시험장 가시기 전에는 꼭 깔끔하게 포맷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혹시나 포맷을 못하는 또 공대 오빠들은 없겠지만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유튜브에 아주 손쉽게 포맷하는 방법 강좌를 제가 올려놨으니까 지금 나오는 이 강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프린터로 이제 PDF로 만들 거냐?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여러분 DWG2 PDF라는 이제 프린터가 있습니다. 저 프린터는 이제 오토캐드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오토캐드사에서 제공해준 이제 PDF 프린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오토캐드만 설치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니까 시험장 컴퓨터를 응시하시는 분들도 이제 저 프린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DWG2 PDF가 여러분 이제 오토캐드 너무 하이 버전에는 이제 없어요. 그래서 요즘 시험장 캐드 버전이라면 거의 2014 이상으로 최신 버전이긴 한데 2014 이하 아주 하이 버전을 쓰는 시험장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PDF로 출력을 못하고 오토캐드 파일을 들고 나가서 출력을 하셔야 돼요. 프린트를 골랐으니까 용지 크기를 여러분들이 고르셔야겠죠. 쭉 내려보시면 ISO 전체 페이지 A2라고 있습니다. 420에 594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594에 420입니다. 그냥 ISO도 있는데 우리는 ISO 전체 페이지 A2로 해야지 PDF 출력했을 때 딱 맞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해주세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인쇄할 영역을 지정해줍니다. 우리는 이제 플롯 대상을 윈도우라 할 거예요. 이거 한 개 한 개 전부 다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이거 다 설명하면 여러분 1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2D 정규 강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윈도우를 하신 다음에 옆에 윈도우를 누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쇄할 영역 초점 딱 걸리죠. 이만큼 이제 이렇게 딱 걸어줍니다. 만약에 내가 요만큼만 긁었다 미리 비교해보면 이제 요만큼만 보여. 지금 현재 이상하게 보이죠?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니까 딱 맞게 여기서 여기까지 딱 맞게 이렇게 끌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확인해보면 이런 식으로 딱 맞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제 플롯 간격 띄우기에서 플롯 중심을 체크해줍니다. 인쇄할 때 정확하게 딱 맞게 배치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 보시면 이제 플롯 축적이라고 있죠. 여기서 용지에 맞춤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하면 밑에 보시면 사용자 축적이 1.004 004가 달라지죠. 그래서 미리 보기 해보시면 여러분 이게 조금 이제 작게 나와요. 시험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를 가셔가지고 이제 축적이 큰 도면을 그리다 보면 인쇄를 했을 시 축적자로 여러분들이 쟀을 때 여러분 딱 맞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1 축적이 좀 많죠. 왜냐면 조그만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작은 거는 50대1, 뭐 큰 거는 뭐 300대1, 그리고 아주 큰 뭐 조경도면 같은 경우에는 1000대1, 10,000대1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거를 습관화 들이셔야 돼요. 체크 해지해주고, 당연히 현재는 1대1로 출력을 할 거니까 여기서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1대1로 맞춰줍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제 A2 용지 이런 식으로 딱 맞게 배치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제 이게 만약 건축도면이죠. 건축도면 축적이 1대80 이렇게 아주 큽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윈도우를 끌었어. 똑같이 끌을게. 이렇게 끌었어. 딱 맞게 끌었죠. 근데 이제 용지에 맞춤으로 체크해버렸다. 저기 축적이 여러분 80대1이 아니라 82대1 이 정도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설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지금 나오는 삼각 축적자 있죠. 저거는 보통 이런 필수품이라 보시면 돼요. 저 삼각자도 여러분 이제 길이가 뭐 15cm, 35cm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삼각자를 써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삼각자 눈곱마다 축적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리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돌릴 때마다 축적이 달라요. 이거는 뭐 400대1, 이거는 뭐 600대1, 뭐 이건 200대1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 가시면 그 실무 도면에 맞게 이 축적을 돌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1mm를 됐을 때는 80이 나와야 되는데 82가 나와버린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도면에 건물이 좀 작은 거라서 축적이 뭐 저렇게 80이지, 뭐 학교나 백화점 도면 이런 것들은 축적이 또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 차이가 기둥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기전시 옆에 이런 식으로 지어버려. 그러면 큰일 나겠죠. 이게 딱 1대80 도면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1대80이라고 그냥 적어주면 됩니다. 이 80 적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을 했을 때 이렇게 거의 딱 맞는 도면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이 그린 도면이 축적이 몇 대 몇인지도 모른다. 그거는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토캐드를 배우실 때는 이제 오토캐드 기본 명령 그런 것보다는 실무에서 뭐 진짜 중요한 뭐 레이어 사용 방법이나 이제 이런 인쇄를 제대로 배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설정해야 될 거는 바로 이 이제 CTB입니다. CTB는 현재 미리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칼라로 나오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칼라 도면 이제 없어요. 실무 가셔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TB에서 이걸 흑백으로 바꾸고 이제 선에 대한 두께를 줘야 됩니다. 저희가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AKD CTB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편집을 눌러보시면 색상에 객체 색상 사용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누른 다음에 검은색으로 바꾸면 되긴 하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누르신 다음에 뭘 선택한다? 모노크롬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얘를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 옆에 편집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저희가 한번 저장 및 닫기 누른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흑백으로 나와요. 여기까지 오면 이런 반응 종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확대를 했어요. 확대를 했는데 선두께가 전부 다 똑같아.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선두께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블루 설정상에서 다른 걸 한 개씩 바꿀 때마다 밑에 배치의 조정이 활성화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배치의 조정을 이렇게 안 눌러주고 취소를 눌러버렸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설정한 값들이 전부 다 날라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한 번씩 배치의 조정을 누르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편집을 누른 다음에 저희가 선두께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PDF를 출력하신 분들은 이제 시험지에 주어진 그 선굵기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지에 주어진 선굵기는 여러분 이제 A2 용지에 딱 맞는 선굵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지에 주어진 선굵기 그대로 제가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굵기는 요 아래 보이는 선 가중치 있죠.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우선은 빨간색이랑 흰색이랑 0.25입니다.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선굵기를 여러분 0.25 선택해 주시면 돼요. 노란색은 주어진 선 가중치가 여러분 0.3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35를 선택해 주시고요. 초록색은 주어진 선굵기가 여러분 0.5입니다. 그래서 0.5를 선택해 주세요. 하늘색은 주어진 선 가중치가 얼마다? 0.7입니다. 그래서 0.7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여러분 색상 7 있죠? 이 색상 7이 흰색이에요. 오토캐드에서는 이제 검은색이 흰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선 가중치를 얼마? 제일 얇은 0.25로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장 및 닫기를 눌러버리면
이 모노크롬이라는 이제 디폴트 값이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원래 저 모노크롬이란 디폴트 값은 선가동치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저 이름을 저장해주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DC 기계 A2라고 알아보기 쉽게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CTV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 다음은 당연히 이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치에 적용을 누르신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선굵기가 들어간 게 보이실 겁니다. 출력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두껍게 안 나오고 미리 보기에서는 좀 두껍게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근데 도면에서 왜 도대체 이렇게 선굵기를 주냐? 도면에서는 선굵기를 주는 이유는 이제 기계도 마찬가지고 건축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이유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도면을 딱 봤을 때 도면이 한눈에 확 들어야 됩니다. 근데 선굵기를 안 주고 선굵기가 모두 다 동일하다.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보통 도면에서 여러분 제일 눈에 확 들어야 되는 건 보통 치수가 눈에 잘 띄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런 식으로 단면된 선이 잘 보여야 됩니다. 당연히 기계도 마찬가지로 저런 식으로 절단된 단면선이 잘 보여야겠죠. 그래서 현재 여기 좀 얇게 보이는 저런 해치선들은 저희가 절단된 단면이다 이런 걸 표현해 줄 뿐이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해치선들이나 뭐 중심선, 딤선 이런 것들이 이제 굵어져 버리면 중요한 것들이 눈에 한 번에 확 안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두께를 주시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도면에 사용된 폰트는 여러분 CAD 기본 폰트 ISO-CP입니다. 근데 출력을 했는데 저런 식으로 굴림체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이제 출력할 때 선에 두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렇게 굴림체처럼 비슷하게 보이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시험에서는 이런 폰트를 그냥 ISO-CP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 폴더가 나올 겁니다. 저장 폴더가 뜨는 이유는 여러분 PDF로 만드는 거는 여러분 가상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프린터로 출력을 할 때는 확인을 누르면 바로 이제 출력이 돼서 나오겠지만 우선 PDF로 만든다는 건 가상으로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할 폴더를 지정하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보통 바탕화면에 여러분들 저장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출력이 된 이제 PDF 파일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여러분 CAD를 할 때는 이제 이 PDF 파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여러분 세상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PDF가 대세죠. 이미지랑 PDF랑 다른 점은 뭐냐면 이미지는 여러분 픽셀 단위이기 때문에 확대를 하면 깨져요. 근데 여러분 이 PDF는 이제 벡터 파일이기 때문에 확대를 아무리 해도 이런 식으로 안 깨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PDF 파일이 엄청나게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PDF 파일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DF 사용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PDF를 여러분 확대를 하시려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주문해 보시면 확대가 됩니다. 스페이스를 누른 채로 이런 식으로 펜을 하시면 아주 손쉽게 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PDF 파일을 이제 감독관 자리에 가셔가지고 뭐만 하면 된다. 요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PDF 인쇄창이 뜰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터를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선택할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시험장 원래 프린터가 저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속성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뜰 건데 이건 이제 프린터마다 달라요. 근데 용지가 여러분 시험장은 이제 A3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 프린터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제 작은 프린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A4로 되어 있지만 시험장은 여러분 A3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해야 될 건 맞추기 있죠. 맞추기를 누르신 다음에 인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3D 답안 도면 역시 PDF 출력 방법은 2D와 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설정하신 후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인쇄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 인쇄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인쇄 설정창이 뜰 건데 프린터는 여러분 시험장 프린터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속성을 눌러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린터 속성이 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프린터가 A4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4로 되어 있고 시험장 컴퓨터는 용지가 A3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장은 프린터 제조사마다 설정창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고사장마다 어떤 프린터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성창을 한번 열어보시고 웬만하면 A3로 되어 있을 거지만 안 되어 있을 시에는 감독관에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및 크기 및 조정 및 처리해서 맞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크기 뭐 이런 걸로 해보시면 보이시죠? 요만큼은 출력된다 그 말입니다. 꼭 맞추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밑에 방향은 자동으로 해주시면 돼요. 세로 방향 이런 걸로 하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자동으로 여러분 선택하신 다음에 인쇄를 누르시면 출력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출력하시면 이 A4 크기 아니라 A3 크기 두 개를 합쳐놓은 크기 그 정도의 크기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력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빈 공간이 조금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용지 크기가 조금씩 달라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A2 크기 도면 틀에 이제 1대1로 저희가 설계를 한 다음에 A3로 출력하기 때문에 용지 크기가 똑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여백이 남으실 건데 전혀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반만 잘라서 나왔다, 이 도면이 제대로 끝까지 다 출력이 안 됐다, 그런 거는 전부 다 여러분 감점이건 아니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왜 A2 크기의 1대1로 그리고 이제 A3로 출력을 하나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분 뭐냐면 국가시험장에 A2 용지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시험장에서는 여러분 A2에 그리고 A3로 출력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A2에 1대1로 설계를 한 다음에 A3로 출력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출력을 해버리면 여러분 축적이 하나도 안 맞아요. 여기서 만약 이 거리가 68이다. 근데 A3에 출력한 여러분들이 답안 도면을 저 자로 쟀을 때 68이 나오냐? 아, 절대로 안 나옵니다. A2 용지에 출력해야지 저 거리를 자로 쟀을 때 정확하게 68mm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잘못된 거지만 이제 국가시험 여건상 어쩔 수 없이 A3에 출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무 가서 또 실수하지 않도록 제가 이 축적 개념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고 갈게요. 현재 여러분 왼쪽에 보이시는 게 여러분 A2입니다. 그리고 현재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A3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이건 A4인데 A4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붙으면 얼마가 됩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A3 용지 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서 이 A3 용지 크기를 2배를 하면 여러분 A2가 되는지 알고 있는 분들이 몇몇 있어요. 그거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스케일로 만약 이걸 2배를 키워버렸다, 이거 여러분 2배가 된 게 아니라 4배가 된 거예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A3가 4장이 들어간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2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가 복사가 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뒤집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용지 비율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A3에 1대1로 그리고 A3에 출력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또 학생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A3에 1대1로 그려버리면 이런 식으로 본창기뿐이 안 들어가는데? 그리고 시험지 주의사항에 A2 용지 크기에 1대1로 설계하라고 또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치실 때는 A2 용지 크기에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를 가셔가지고 이제 A3 용지에 딱 맞게 출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 A3 용지 크기를 어떻게? 스케일러 여러분 2배를 키웁니다. 이런 식으로 엔터. A3 용지 크기의 축적이 딱 1대인 도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축적을 어떻게 해야 된다? 1대2가 되는 거겠죠. 실무 가서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대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옮겨볼게요. 자, 그럼 제가 대충 이런 식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여러분들이 출력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용지 크기가 여러분 A3 420-297이 되는 거고, 윈도우로 이런 식으로 끌어오면 되겠죠. 이제 축적이 얼마다? 1대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딱 맞게 나올 겁니다. 근데 선두기는 여러분들이 다시 설정을 해야겠죠, 실무 가서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여기서 만약 68mm다. 근데 이 도면을 현재 A3에 출력했다. 그럼 축적자로 재면 34mm가 나올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제대로 된 도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무 가시면 아주 작은 부품 같은 걸 그릴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이 도면들을 어떻게 스케일로 줄여야겠죠. 스케일로 제가 0.5 줄여볼게요. 그럼 이거는 이제 A3가 여러분 정확하게 2대1인 배척인 도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척도가 어떻게 바뀌냐? 이게 앞에 끼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출력을 한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용지는 A3고 윈도우로 이런 식으로 끌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축적이 어떻게 되냐? 앞에 끼 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딱 맞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료 쟀을 때 저 40mm란 게 실제로는 쟀을 때 80mm가 나오는 겁니다.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어떤 개념인지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세도를 뽑는 경우도 있지만 더 상세하게 이 부분만 보고 싶다, 축적을 줄여가지고 이제 배척 도면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건축으로 치자면 건축은 보통 이런 창호도 있죠. 창호 상세도 이런 거를 보통 아주 스케일을 좀 작게 해서 출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호 상세도 같은 걸 보면 저 이제 창문에 대한 치수가 아주 세세하게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기계나 건축이나 뭐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유의될 점이 뭐냐면, 그냥 국가시험에서는 여러분 이제 굴림체 사용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이제 CAD 폰트 ISO10B 사용하라고 하죠. 현재 실무에서는 여러분 CAD 폰트보다 당연히 윈도우 폰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국가시험장에서 여러분 윈도우 폰트를 사용하면 한 번씩 인쇄 버튼이 안 눌러질 때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냐면 여기 PDF 옵션 있죠. 누르신 다음에 모든 문자를 형상으로 변화를 체크해주면 되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른 다음에 인쇄를 하면 이제 굴림체를 사용한 이제 PDF 파일들은 출력이 돼요. 근데 뭐하러 그 고생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CAD 폰트 쓰세요. 국가시험에서는. 제가 만든 유튜브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뭐 지금 나오는 굴림체 출력 시 오류 해결 방법 해당 강좌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감독관 분들도 이제 한 번씩 보신 다음에 학생들이 혹시나 출력을 못해서 또 실격하는 이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5시간 동안 쎄 빠지게 그리고 출력 못해서 여러분 실격 때문에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나 저희 이제 유튜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시험장 프린터를 바로 인쇄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DF 출력 방법은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당연히 이런 프린터는 이거 DWG PDF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시험장 프린터로 바로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PDF 파일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CAD 파일을 들고 나가서 시험장 자리에서 CAD 파일을 실행해서 이 CAD에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집 프린터가 이거니까 이걸 선택하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시험장 프린터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용지 크기를 설정해 줍니다. 당연히 여러분 시험장 프린터를 출력할 때는 이제 A3로 바로 출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용지 크기가 A3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윈도우로 이런 식으로 끌어주세요. 똑같이 끌어주고, 그 다음에 플롯의 중심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가 달라요. 저 현재 미리 보게 보시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용지의 맞춤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저 끝에 여백이 저런 식으로 남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여러분 A2 용지 크기에 그래가지고 A3를 출력하는데 저 축적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정확한 축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정확한 축적을 적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용지에 맞춤을 체크해주면 됩니다. 이 PDF로 만든 건 다른 점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저희가 PDF를 할 때 1대1로 딱 맞겠죠. 만약에 A2 용지 크기에 1대1로 출력을 했을 시에는 완벽하게 저걸 잘 오셨을 때 딱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PDF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A3 용지에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축적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PDF들은 출력을 할 때 A3 용지 크기에 출력을 하니까 당연히 저 축적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FM대로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시험장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출력이 되긴 한데,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시면 이 선이 여러분 너무 두껍게 보이죠? 왜냐면 현재 설정된 CTV가 A2 용지 크기에 맞는 CTV인데 당연히 A3 용지 크기에 써버렸으니까 선들이 조금씩 더 굵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DF로 출력했을 때처럼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 축적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출력을 해버리면 해치도 너무 굵게 보이고, 이제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나사 피치 값이죠. 이런 것도 딱 붙어가지고 그냥 선이 굵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립용 못하게 된 것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CTV를 조금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 가중치는 딱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여러분들이 선 가중치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출력할 때 사용하는 선 가중치는 빨간색이랑 검은색 여러분 0.18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은 여러분 이제 0.25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색은 0.4mm 정도로 선 가중치를 줍니다. 그 다음에 제일 굵은 이제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0.6mm 정도로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도면이 깔끔해진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토캐드에서 바로 출력하실 때는 저 선 가중치를 여러분 A2 PDF로 만드는 것보다 조금 더 작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시험장 프린터로 바로 이제 2D 답안 도면이 출력돼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CAD 파일로 바로 출력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험장에서 2D, 3D 답안 도면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출력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두 가지 방법 다 전부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중간중간 알려드리는 실무 출력하는 팁들은 여러분들이 실무 가서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넘기지 마시고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럼 어떻게든 정규 강좌를 할 때는 어떻게든 뭐 기초 명령어 뭐 이런 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실무를 가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이제 이런 인쇄 그리고 이런 실무 팁들을 위주로 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그냥 국가 시험용으로 배우지 마시고 나중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2D는 여러분 제대로 배우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